사실 많은 변호사들을 채용하시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봐요? 요즘 로펌에서도 많이 이직하려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 인생변호사예요.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편에는 제 친한 지인 중에 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저와 동일하게 법조인으로서 생활하시는 우리 장정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현재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장정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와 환영합니다. 정말 바쁘신데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현직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보신대요. 그리고 경찰분들, 무슨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회사원이신데 뒤늦게 내 로스쿨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셔서 대형 로펌도 경험해 보시고 또 사내 변호사도 경험해 보시고 현재 또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미국 변호사들 모임인가요? 한국에 있는 미국 네, 변호사의 맞아요. 네. 그 공식 행사가 1년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모임 때 제가 그 유니스킨 교수님 조교였어서 교수님을 보자 해서 갔다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만나 뵙고 아 대형 로펌 다니는 선배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때 너무 뭔가 인상도 좋으시고 저 언니다. 저 언니한테 가면 내 고민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제가 따로 그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서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친화력이 워낙 좋아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오래전에 만난 그런 느낌처럼 네. 되게 깊이 스며들었던 느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엄청 자주 만나고 무슨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고 이렇진 않지만 만났을 때마다 제가 장정은 변호사님과의 만남이 되게 좋은 게 엄청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 전환이 또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때마다 고민했을 때마다도 항상 되게 좋은 조언을 줬고 또 뭐 결혼할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자가 맞나 아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말을 해도 항상 되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좀 유익한 말씀 좀 잘 아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지금 장정은 변호사님께서는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네네. 하는 이제 다양한 이제 운영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디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뭐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와디즈 맞아 봤어. 그 쇼핑 영역에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뭐 펀딩 뭐 이런 것도 이게 아실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걸 하는 회사인가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업을 이제 중개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프리오더나 뭐 스토어나 하는 형태로 해서 주로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의 기회를 얻어서 뭐 어떤 사업적 아이템이나 어떻게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출시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얻으며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을 또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스타트업 회사네요. 스타트업들이 제품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잘 어떻게 보면 먹힐 수 있을까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으로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네. CEO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CEO는 들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CLO까지는 왜냐면 저희 변호사들이다 네. 보니까 이제 CLO는 이제 법무 쪽을 총괄하는 것이잖아요. 들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CLO도 하셨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최근까지도 CLO를 했었죠. 그러면 CLO와 COO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L과 어떻게 보면 O의 차이일 텐데 네. 결국에는 이제 리걸, 법무 영역에서의 총괄 책임을 지느냐, 네.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팅, 그 운영에서 영역에서 이제 최종 책임을 지느냐라는 차이점이 가장 큰 건데요. CLO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실 다양한 어떤 법적 이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없게 그리고 굉장히 회사가 안정성을 가지고 쭉 준법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면 CE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 뭐 사업 부문이나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 잘 녹아들 수 있고 또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일의 경계가 사실 없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CEO가 된 다음에는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법무 부분에만 국한되지 네, 않고 네, 네. 회사의 전반을 이제 총괄하고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물론 뭐 CEO도 있고 또 회사의 CFO, 뭐 CTO나 이렇게 다양한 각 영역의 책임자 분들이 계시고 CEO의 어떤 최종 의사결정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적 큰 방향성과 전략이 결국에는 모든 내부에 이제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내부 살림꾼 같은 네,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CEO 쪽으로 가고자 한 게 네. 변호사님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장정은 이사 이제 CEO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어떤 건지요? 당연히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건 맞지만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회사라는 게 사실 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다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럼 처음 이제 한 20명 정도 됐을 때 변호사님이 가셨을 때는 네. 이 와디즈라는 회사의 변호사는 처음 들어온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펌에 있을 때 아. 제가 자문을 하던 의뢰인인 회사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처음 변호사로 이제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게 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처음인 네. 거죠. 보통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는 따로 변호사를 사실 직원으로 채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로펌에다가 이제 자문을 하다가 네, 네, 이제 네.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이르르면은 그때 네. 이제 변호사를 뽑는 이런 형태를 취하나요? 네, 근데 뭐 스타트업마다 사실 꼭 그렇게 바로 사내 변호사를 이제 채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문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어쨌든 리스크 관리 영역까지도 컴플라이언스까지 좀 소화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와디즈로 이제 가시기 전에는 이제 로펌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로펌에서는 송무 자문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60~70% 정도는 송무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아. 송무를 담당했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네, 기업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 로펌에서 몇 년 정도 계시다가 그 와디즈로 가신 게 된 거예요? 한 3년 반 정도? 네, 있다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럼 3년 반 동안 뭐 대형 로펌 생활은 어떠셨어요? 거기서의 생활이? 저는 굉장히 만족도 사실 높았던 편이고요. 많은 네. 분들이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떠나는 건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만족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직할 때 뭐 이고은 선생님도 왠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송무라는 것도 그랬고 자문도 그렇고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대형 로펌 생활이다 이러면 막 새벽까지 일하고 아. 막 엄청 막 빡세다 소위 얘기하는 네, 그쵸, 그런 그쵸.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어때요, 실제? 이게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업무 루틴이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네.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일이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런 패턴 자체는 굉장히 이제 사실 어렵고 좀 하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장점은 그만큼 이제 제 페이스에 맞춰서 업무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사실 되게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대형 로펌에 다니고 계셨다면 사실은 좀 페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받던 연봉이나 이런 네. 것도. 그러면은 이거를 갑자기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간다라는 선택을 할 때 포기했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말씀하신 네, 뭐 연봉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부 사실 포기하고 네, 뭐 간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사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뭔가 난이도 있는 뭐 고생이라든지 내지는 도전들은 조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걸 무릅쓸 만큼 이 회사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 자체든지 업무든지 아니면 성장 스테이지든지 변호사님께서 느꼈을 때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끌렸던 부분들은 뭐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약간 막연할 수 있는데 약간 법조인이 된 계기도 그렇고 네. 뭔가 세상에 좀 새로운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임팩트를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예전에 검찰이나 법관 네.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또
당시에 이제 전문 박사 과정을 하면서 네. 금융 영역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융 섹터에서 큰 변화의 흐름이 이제 핀테크라는 이제 트렌드가 있었고, 그거를 사실 접하면서 이건 정말 학문적으로도 사실 되게 좀 흥미로운 영역이기도 해서 제가 몸담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 갔던 터에 이 펀딩이라는 영역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미래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네. 이 영역에서 내가 배우는 건 있겠다라는 좀 부분이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기대와 불안을 안고 갔어요. 네. 딱 출근을 했어요. 20명 앉아 있어요. 근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겠죠. 그 로펌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좀 가자마자 좀 놀랐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사실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자문을 하던 입장에서의 그때 모습과 실제로 또 내부인이 됐을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인이 되었을 때 워낙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로펌의 문화보다 훨씬 자유롭고, 네. 뭐 항상 이제 풀 정장을 입고 그 회사를 다니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이제 자유롭게 이제 IT 회사 직원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제가 좀 이방인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이렇게 네. 입고 가면 완전 이방인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네. 입다가 결국에는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여기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스스로 이제 좀 변화를 줬던 것 같은데 아,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외부에서 어떤 자문하던 변호사와 네. 내부에서 회사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역할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가서 일을 해보시면서 네. 처음 한 1년은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장정원 변호사님의 입장이다. 되게 많은 걸 내려놓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갔는데 처음에 1년간은 조직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 그 회사도 맞아요. 되게 격변하는 시기라서 그 1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5년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괜히 왔나? 후회했던 적은 없으세요? 후회라기보다는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계속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진짜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좋고 싫음을 떠나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목표했던 바가 네.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시장에서 좀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정제되어 있는 로펌보다는 혹시 새로운 곳에서 내가 좀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예, 그냥 저 혼자 느끼는 어떤 그런 약간 외로움과 내지는 그냥 범민들이 많았을 뿐이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되는 한 내가 처음 초기에 의도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내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한 해만 좀 버텨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장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나 사내 변호사가 돼야 될까? 나 아니면 송무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돼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송무하면은 사내변 어떨까? 내가 사내변 송무 어떨까? 궁금할 것 같은데 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송무에 잘 맞는다.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이나 혹은 일반 사내 변호사 잘 맞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송무냐 자문이냐 뭐 사내 변호사냐에 따라서 딱히 성향을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어느 포지션이든 좀 본인의 그런 적극적인 어떤 애티튜드라든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좀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송무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이즈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변호사들이 이제 함께 협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들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네.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반면에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타팀이랑 유기적으로 이제 팀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구성원들과의 협업이 곧 이분의 이제 그 사내 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참여할 일이라든지 공동의 목표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실은 뭐 CLO의 입장에 계셨든 COO에 계시든 사실 많은 변호사들을 채용하시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봐요? 요즘 로펌에서도 많이 이직하려 하죠. 그렇죠. 요즘 스타트업의 변호사들도 많이 채용하니까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향적인 부분들 정말 팀워크를 만들면서 같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약간 솔로 플레이어인지에 따라서 전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본인이 혼자서만 이거를 쭉 끌고 가다 보면 네. 사실 뭐 결과나 결론은 잘 날 수 있지만 사실 결과를 얼마나 더 시너지 있게 만드느냐는 이제 팀워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합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왜 대형 로펌에서 스타트업 회사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고충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장기 근속, 프로 장기 근속러시잖아요. 어떻게 한 직장을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었는지 등등 한번 그런 부분들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